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때문에 우울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비도 오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이생망이라 그럴까요? 이번 생에는 망한 것 같아요. 아파트가 많은 사람은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또 한 채 있는 사람은 그걸 지키자니 세금이 자꾸 올라가서 걱정이고, 그렇다 그러는데, 제일 걱정인 사람은 무주택자 아니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제일 서럽죠. 그렇다고 사려니 하루 다르게 천정부지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부동산 정치죠, 정치. 집권당에서는 22번이나 수요 억제 정책하다 안 되니까 이제서야 공급 정책을 내놓긴 해놨는데, 정말 그 환자 뉘어놓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당도 별다르지 않아요. 무슨 대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징징거리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고.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거는 야당의 한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절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공감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하고 계속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면서 재탕 삼탕 하는 것을 보고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잘 몰라서들 그러는 것 같은데, 정치판에서 한 번 했을 때는 히트를 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거 울고 먹으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300명 중에 30%가 다주택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90명이 다주택자라는 소린데, 그 중에 하나가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주택자이지만 한 채만 남겨놓고 이걸 다 팔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 해야 주목을 받을까? 아무튼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리는 점점 더 사실 메말라가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들고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애도 안 낳는데 왜 그렇게 집이 부족한 건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전국적으로 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 집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이 부족한가? 전체 아파트 소유자 중에요, 그 아파트 수의 30%를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주택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살 집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소유, 투자, 나아가서 투기의 개념이 되면 반드시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이게 지방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수도권에 있느냐, 내지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이게 강남이냐 강북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그 심리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굉장한 특권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집단 심리, 그런 편견도 작동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더 상대적 박탈감이 깊어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코리아 그러면은 강남 스타일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강남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왠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랑 비슷한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식이라든지 가치 중에 소위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확 휩쓸리는
그런 어떤 그 집단 인식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동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그 말 하잖아요. 서울 뭐 천박한 도시 운운 해가지고 또 많은 비판과 비아냥을 받기는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일로 외국의 회의를 많이 다녀보면 느끼는 건데, 되게 이제 그 수도를 끼고 강이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도시. 뭐 뉴욕도 그렇고요. 워싱턴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런던, 파리 뭐 다 그런데 보면은 서울의 그 아파트 천편일률적이고 모양도 별 차이가 없고 성냥갑 같은 그리고서 사실 한강이 엄청 큰 강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쫙 나래비로 서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인구도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1인 가구가 많이 생기겠죠. 왜 자꾸 서울로 계속해서 몰려드는가? 먹거리가 서울에 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분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백약이 무효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로만 지방자치 했지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입으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정치꾼하고 정책가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politician과 statesman을 구별해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정치꾼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고 예산을 썼지만 결국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죠. 뭐 불과 한 10년 전, 뭐 15년 전만 하더라도 울산, 또 구미, 포항, 광양, 창원, 또 당진, 여수 뭐 이렇게 특화된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런 어떤 특화된 도시조차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요. 세종시의 경제사회 부처만 갖다 뿐이지 결국 서울에 다 있습니다. 문화, 기술, 교육, 기업 뭐 별거 다 서울에 다 있어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기껏 여태까지 수요를 규제하다가 이제 와서 공급 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저는 그 정책이 잘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 주택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여당 지역구에서 님비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어느 틈에 우리들 인식 속에 임대 아파트는 참 나쁜 거라는 또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임대 아파트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봐도 임대 아파트처럼 지어놔요. 임대 아파트는 꼭 그렇게 져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건축가들, 아티스트들, 또 이런 어떤 그 국가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상 하는 일들을 보면 딱 수준이 거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졌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견들이 아직까지도 난무하고, 그것도 집권당 의원들, 또 집권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서부터 이런 어떤 님비를 부끄럽지 않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아파트 부족으로 골머리가 아픈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나름대로 대안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봤어요. 일단 뭐 정부도 그걸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식의 몰기지 시스템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를 구매할 때 한 번에 목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일정액을 다운페이로 내고 나머지는 한 20년, 30년에 걸쳐서 나누어 내도록. 물론 여기에도 1가구 1주택자 외에 다주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도덕적 해이를 막을 만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특히 우리나라의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강남에 있는 소위 1% 있는 자들 때려잡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잖아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다수의 서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기교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실제로 주택을 안정시키거나 또는 아파트 값을 다운시키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강북 내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의 그 강남을 선회하거나 능가하는 그런 수준의 도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재생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단순히 아파트만 지어서는 안 되고요. 일단 그 지역에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은 뭐 도로,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교육, 문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 소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든다면 일본에 도요타시라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도요타시를 가보면 일단 인프라가 확실하고, 그리고 이 직주 근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도요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민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삶 자체가, 그 삶의 질이 상당히 그 높은 그런 도시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어떤 특화된 지역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까 기업이랑 연동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작업, 또 외국 기업도 한국에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는 딱 부동산 아파트 뭐 예를 든다면 공급 규제 요걸로 독립시킬 수 없는 사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회 경제 정책과 연동해서 그 정책을 구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상당히 복합적인 도시를 강북에 그리고 수도권 외에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지역에 가서 살면서 내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게 사실 부동산 정책도요, 제가 볼 때 70% 이상은 심리입니다. 지금 왜 정책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다 심리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재의 어떤 아파트에 완전히 지금 생각이 매몰되어 있는데요. 향후 20년, 30년, 50년 후에 서울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 세계의 도시들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이 아파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컨대 미국 뉴욕 같은 도시는요, 뭐 굳이 20년, 30년을 가지 않더라도 벌써부터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계기는 코로나 때문인데요. 뉴욕이 교통이 좋고 모든 기업들 세계의 경제 중심지인 만큼, 그래서 그 맨하탄에서 살아야 될 그런 이익이 많은 사람들은 맨하탄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뉴욕이 얼마나 위험한 도시인지, 일단 그런 팬데믹이 창궐하게 될 때, 그러다 보니까 뉴욕 사람들이 맨하탄에 있는 집을 팔고 교외로 나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출퇴근 거리 때문에라도 도심 한가운데서 살아야 됐는데, 막상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유행하면서 굳이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오피스 건물들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뉴욕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피스 건물들을 개조해 가지고 아파트로 만들어서 그 뉴욕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코로나 그리고 이 부동산 실책의 와중에 집값이 엄청 올라갔는데, 진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전 세계의
아파트값 순위가 매겨졌는데 우리가 드디어 3등을 했습니다. 3등. 1등이 홍콩, 2등이 싱가폴, 3등이 서울이고 4등이 뉴욕이에요.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사실은 도쿄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쿄를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어서. 근데 도쿄가 2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는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의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잘 아실 텐데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기에 가장 비싼 도시의 순위를 매겼는데요. 우리는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비싼 도시라면 아마 영화 배우들이 많이 사는 비벌리 힐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비벌리 힐즈는 10등이고요. 그 스탠포드 대학 근처의 이스트 팔로알토가 5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옛날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한 2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보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항상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잘못 길을 들어서 이스트 팔로알토로 들어갈까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조심했던 지역이 바로 이스트 팔로알토라는 범죄 지역이었어요. 엉망진창인 도시였는데 여기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살기에 가장 비싼 도시 비벌리 힐즈를 5계단이나 앞선 5등의 랭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그 이유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로운 도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랑 같이 연동돼야 된다. 특히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21세기적인 기업. 예를 든다면 IT라든지 나노라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 친화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죠.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콜롬비아 대학 옆에 엄청나게 심각한 할렘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합니다. 미국의 CNN의 유명한 앵커 돈 레몬이라는 사람들 지금 그 할렘 지역에서 사는데요. 결국은 이 기업 유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지금 수도 이전하겠다 그러잖아요. 수도 이전하기는 하더라도 무슨 국회의사당 옮기는데 1조가 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으로 이전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은 하세요. 특히 국회 하시고요. 분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분원이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국회는 다 이전을 할 필요가 있고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은 다른 좋은 데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지금 홍콩 보안법으로 홍콩에 있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지금 탈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융 중심지가 이제 홍콩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뀔 텐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미 상당수 미국 기업이 한국으로 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업들을 서울에 유치하지 말고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 허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구상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내에 향후 몇만 호를 짓는 거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 대계를 생각을 하면서 20년 후 30년 후를 머릿속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공급대책으로 여러 지역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호언한 공급대책만큼은 실천에 제대로 옮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